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국민의힘 향후 스케줄과 현안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의원님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새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송원석 의원이 뽑혔습니다. 원내대표에. 저 원내대표 이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하고, 예. 그 다음부터는 내리 5분 다 지금 5번째 TK 쪽에서 원내대표를 계속 하고 있군요. 그렇네요. 예, 예.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추경호, 윤재옥 뭐 전부 다 뭐 이런 분들. 그렇네요. 송원석 의원까지.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굉장히 중도 그리고 수도권까지 포함 아우르는 이런 정당이었다가 지금 약간 영남으로 조금 위축되는 거를 좀 반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때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 의원들이 균형이 갖춰졌어요. 예. 또 당내 흔히 말하는 정치 성향적으로도 이런 소장 개혁파 의원들도 꽤 있었고, 예. 영남권 의원들과 이렇게 균형을 갖추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정서를 맞출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좀 갑자기 좀 이 당이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이제 한교안 당대표 시절 겪고 난 뒤에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는 거의 당이 그냥 완전히 오른쪽으로 극우 정당으로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예. 당이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감으로써 스펙트럼 자체가 그냥 예소해졌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여실없이 드러났지만 수도권 중도 무당층들에게 예. 저희들이 예연이 확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제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지만은 3파전을 치렀지만은 저렇게 압도적으로 예. 또 1차에 가만을 넘겨가지고 당선될 거라는 거는 물론 웬만큼 예측은 했지만은 예. 여전히 흔히 말하는 구친윤 세력들 뭐 구자까지도 안 붙여도 되겠죠. 예. 아니 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친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니까. 그럼 예. 그걸 뭐 변화시키려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예. 여전히 그냥 그 영남권 특히 그 정서로서는 영남권 어떤 정치인들의 소통 공감 방식으로 예. 뭐 송석 의원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원내대표 이제 최근에 몇몇 사례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송원석 의원이 60표, 이현승 그 PK에 부산의 이현승 의원이 16표, 김성원 의원이 30표인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현승 의원이 안 나왔으면은 대략적으로 영남권에서 한 70표 정도가 나왔을 거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작년 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왔을 때 70표죠. 72표. 그리고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왔을 때 70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냥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헌재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지만은 예. 이제 탄핵 반대 그때 당론을 결정시킬 때 그때 상당히 격론을 벌였지만은 이 절대적인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의 우위 속에서 탄핵 반대 당론은 확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때 그 분위기가 별반 차이가 없게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그 친윤 세력들이 이 특징이 좀 있는데 자신들의 그 주도하는 세력들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색채가 좋은 옅은 선수를 이렇게 세우고는 자기네들의 그 기반을 통째로 밀어줌으로써 자신의 영향력 안에 뭐 그 지금 당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을 항상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올라타려고 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전 당대표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다 지난 대통령 탄핵 그 반대 그때 뭐 한남동 관저 앞이든 예. 또 시청 앞 광장 뭐 집회
정광훈 목사 집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이 예. 많이 연출됐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대 개혁안, 이를테면은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라든지 아니면은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이제 철회하는 거, 이런 것들 5대 개혁안을 지금 당원 투표를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 그걸 당원 투표를 붙이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혁신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내 쇄신 작업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선출됐지만은 지금 현재 당의 공식적인 대표 기능 비대위 체제지만은 이 비대위는 당을 대표하는 체제고, 예. 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 대표의 지금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비대위 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갖다가 지지난 이제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당내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이 5대 개혁안을 당의 현역 의원들이 수용하기보다는 이구실 저구실로 이걸 사실상 걷어찬 행국이 된 건데, 이걸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은 뭐 6월 말 임기 연연하지 않고 이거 당원 투표로만 붙여주면 자기는 만족한다. 근데 그 당원 투표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쉽게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당원 투표 붙이려면은 전국위원회 전국위 의장이 이걸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뭐 이렇게 나가든지,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부터 정리를 하더라고, 어제. 그러니까요. 6월 말까지로. 예. 그럼 자신이 이제 당당규상 이제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권한 대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5대 핵심안을 개혁안을 이걸 당원 투표에 붙이기보다는 자신이 또 핵심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겠다. 거기에 이 5대 개혁안을 담아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 예. 이렇게 이제 오늘 입장이 나온 건데, 이것은 액면 그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은 뭐 수용이 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국민의힘의 혁신은 어떻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지도 체제를 어떻게 꾸리느냐, 이 얘기들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원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거라서 이달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로 연장을 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연장이라는 것도 예. 이제 당원들이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갖다가 당원들이 이걸 투표에서 판단을 해서 동의가 이루어져 버리면은, 예. 지난번 김문수 후보를 새벽에 그냥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고 한덕수 대행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 후보로 만들어 가지고 당원들에게 동의 절차를 보였는데 그게 부결됐잖아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기적 해생을 했는데, 우리 당원들은 상당히 때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줍니다. 2021년도에 당시 이준석 그냥 약간의 35세 그 청년을 당대표로 선출함으로써 당이 엄청난 변화와 쇄신, 핵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틀도 우리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만든 게 아니고 당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당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궐선거와 또 대통령 지난번 2022년 대선,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세계 선거를 이겨줬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당정 체제가 그런 젊은 당 대표를 갖다가 그냥 성비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내쫓아서 지금까지 이제 이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은 이건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지금 지난 대선을 갖다 그렇게 참패한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는 최소한 국민들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예.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걸 왜 수용하지 않는지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한마디로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언론이나 예. 박해 시각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7월부터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러면은 전당대회는
뭐 아직 미정이지만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전당대회는 언제쯤 열리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송원석 지금 현재 새로 신임 원내대표도 조기 예. 전당대회는 뭐 8월 말 내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치러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조기 전당대회 이제 방식이 예. 그 사이에 또 당헌 당규가 개정돼 가지고 지금 단일 지도 체제를 갖다 가령 집단 지도 체제를 바꾼다든지. 예. 그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전당대회로서 당 대표 최고위원 뽑는데 그러니까 1등은 당 대표하고 예. 그다음 성적 순으로 쭉 최고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건데 집단 지도 체제는 1등 당 대표, 2등부터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 쩍쩍짝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들의 지금 당 대표감으로 내세울 지금 마땅한 주자가 지금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이제 김문수 전 후보를 갖다가 김문수 후보도 자신들의 바람처럼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어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이 있고 예. 또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이렇게 보는 아직까지 당내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런 마당이라면은 그러면은 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 지도 체제를 갖다 바꾸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김무성 당 대표 체제가 당 대표는 쉽게 말하면 김무성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들은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이인재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쭉 들어섬으로써 예. 사실 김무성 당 대표가 고립됐죠. 고립된 그런 예. 행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향후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갈 길이 멀다. 이게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 심판을 받고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여실없이 국민들의 그 분노가 예.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지금 부여되는 걸 국민들이 끝까지 우려를 했거든요. 작년 4월 총선 결과로 만들어진 절대 입법 권력이 한 1년 지켜보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이 그나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었지만은 그 탄핵 난발이라든지 또 단독 또 법안 발의를 통해서 예. 독단을 저지르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상당히 걱정과 우려인데 거기다 또 제왕적 5전짜리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도 넘어가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끝까지 걱정했어요. 예. 자, 그걸 예방하려면은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탄핵에서 6.23 비상계엄 대회에서 분명히 우리도 잘못됐다고 그걸 인정을 하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전련을 통해 가지고 선을 긋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호가 호위 세력들 뭐 이 사람들이 최소한 뭐 국회의원 몇 명이라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2선 후퇴 선언이라도 하면서 이 엄청난 자정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지난번 김문수 후보 성적보다는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막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이 굴러가는 그런 한 무리처럼 비춰지고 있는 부분은 이건 대단히 국민들에게 안 좋은 현상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좀 소개하면서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6월 4일에서 5일 2,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수, 중도, 진보를 다 따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도 64%가 동의한다.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도 보수 진영에서 61%가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자발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도 보수 진영에서 32%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은 특히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지금 당의 상황은 좀 한가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한가해도 너무 이만저만 한가한 게 아니죠. 예. 저는 뭐 이 정치 세력들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정치적 가오에 대해서는 국민적 어떤 심판과 판단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정치인의 도리예요. 예. 요 근래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흔히 말하는 주류 찐윤 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들 보면은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뭐 섀도가들, 예. 그 호사가들도 최소한 이렇게는 안 했어요. 다 이선 후퇴를 하고 다 숨었지.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냥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여전히 그게 지난 선거에 어찌 보면은 함정이 있는 겁니다. 예. 영남권과 강원도 이쪽에서는 그래도 뭐 이겼잖아요. 이대로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드는 당대표 선출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추천하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 사람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장 되면은 다음 총선에 내가 무난하게 다시 내가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끼리는. 예. 그렇지만은 그런 당은 분명히 영남 자민련이 돼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또 상대 여대 야수의 민주당을 상대해서 정말 견제와 비판을 갖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야당다운 모습을 하려면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돼요. 예.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인데도 아직까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의 행보가 좀 눈에 띄는데 최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재섭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이틀 전에 저녁 식사를 만찬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 당을 개혁하면 좋겠다. 또 이준석 의원과도 힘을 합쳐 보수 진영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지난번에 대선에서 8.34%를 얻어서 어느 정도 2030의 또 젊은 세대로부터 호소력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당을 합당을 하거나 뭐를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이게 지금 필수가 된 것 같은데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거기 참여를 포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생각해서 보면 참 아픈 이야기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내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중심돼서 내년에 또 보수 재건을 위한 지방선거에 의미 있는 성적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정치적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당에 뭐 사실상 누가 지금 현재 보수를 재건할 만한 그런 동력을 가진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은. 아 오세훈 시장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변화를 위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그런 또 뜻을 맞춰 나가는 그 자체가 이 변화예요. 아까 우리 김 소장께서 말씀했듯이 예.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61%가 아까 잘못됐다는 거고 또 60% 넘는 또 우리 보수층 지지층이 당을 뭐 이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난주 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40% 후반대인데 우리는 21%대 당 지지율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 지지층이 절반 이상이 지금 떠나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행국이. 예.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개혁신당 후보나 김재섭 이제 이런 김용태 이런 젊은 이 보수 진영의 이 리더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진영을 갖다 일대 핵심을 가져가는 그 중심에 서달라.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김성태 의원이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46 그리고 국민의힘 21로 이 국민의힘 21은 지난 11.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도 이제 낮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소개한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정권 초기의 원내대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금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때 드루킹 특검도 이끌어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단식도 하셨고요. 예. 지금 최대 쟁점은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제 임명 동의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벼르고 있는데 일단은
김민석 후보의 의혹들, 그러니까 하나는 한 축에서는 이제 아들의 특혜, 아들의 이제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아들 입시를 도와준 거 아니냐는 한 축이 있고, 하나는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들. 그래서 돈이 좀 안 맞는다.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한 내역이 잘 안 맞는다라는 의혹이 있거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지금 이제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국회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틀간 이제 상당히 강도 높은 이제 청문회를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초대 이재명 정부의 총리를 갖다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내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그때 정홍 총리 사태 이후에 그때 2명의 총리를 영거푸 낙마가 됐어요. 예. 안대희 전 뭐 대법관이라든지 문창극 또 그분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겨우 이제 총리 인준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국무총리라는 이 자리는 공직자를 전체적으로 리드해내기 때문에 수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지금 이제 내정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걸 삶의 궤적을 훑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예. 저는 아빠 찬스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의 뭐 드러난 내용만 보면 아들 자식이 이제 홍콩대학교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뭐 미국의 코넬대까지 갔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아닌 말로 미국 코넬대의 그런 홍콩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특혜 뭐 그런 내지는 또 코넬대학 진학에 뭐 그런 영향력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는지, 뭐 국내 대학은 아니지만은 예. 그런 정도의 이제 문제를 볼 수 있지만은 이걸로 가지고는 현재로는 크게 지금 문제는 되지 않는, 낙마할 사유까지는 아니다. 그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 이것도 2002년, 2007년, 2008년 이걸로 법적 처벌까지 가지고 대법원 판단도 있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또 2018년에 왜 1억 4천만 원을 또 이 사람들로부터 10명의 채무자로부터 돈을 또 빌렸냐. 예. 그래도 이게 차용 정서라는 게 이게 당일날 한 사람은 전북 정읍에 있고 나머지는 고척동에 있고 서울 뭐 여기저기 있는데 어떻게 10명을 당일날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예. 본인 지금까지 해명된 내용으로는 그런 과거의 정치자금 뭐 처벌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차용 정서를 쓰고 제대로 빌린 돈이다. 그렇지만은 그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후원 회장을 2023년도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김민석 의원이 낭인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 있을 때도 한 달에 450만 원의 생활비를 보태준 사람이 바로 강모 씨라는 사람, 예. 강신성이라는 사람인데, 후원회장도 했죠. 이 사람은 예. 민주당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번 이제 청문회 정인으로 국민의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전략성으로 이런 사람은 대단히 김민석 의원을 아끼고 대단히 뭐 후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사람인데, 예. 그 청문회 와서 좋은 뭐 국민의힘 주장대로 그걸 내가 이건 뭐 빌려준다니 아니고 정치 자금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불법 정치 자금 부분을 좀 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의혹 차원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이걸 제대로 이거는 차용은 행식이고 결국은 쪼개기 후원금식으로 강모 씨 직업에서 다 나가가지고 전북에 있는 사람도 또 뭐 자기 회사에 감사로 뭐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예. 결국은 이제 또 김민석 의원이 2020년도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도 후원을 했잖아요. 예. 후원금을 뭐 500만 원,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자보다도 후원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밝혀내고 되고 아파트설에 그러니까 뭐 전철로부터 아이 유학 뭐 자금을 그 전체가 뒷받침했다는 코넬대 유학 비용을 그런 전처가 거는 냈다. 뭐 예. 예안거래법상에 뭐 한국은에 자료 요청하면 나올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전거래 실적도 내용도 다 확인하면 될 거. 그런 걸로 가지고 어쨌든 야당이 잘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짧게 신임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전임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그 이제 야당 원내대표로서 좀 조언해 주시죠. 송원석 우리 원내대표께는 비록 영남권 출신이지만은 우리 언론과 또 국민의힘 이 합리적 보수의 뭐 새로운 또 재건을
또 기다리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감하게 절연을 해내고 당이 뼈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두 번 다시는 집권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통해서 대통령의 신기경호화하는 그런 잘못된 정당 행위는 청산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개에게 상징적인 인물, TK 출신의 원내대표를 뽑더라도 수도권 유권자 눈높이의 정서에 맞추더라. 그래서 당이 일신하고 계획하고 변화해서 다시 섰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뭐 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임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고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